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1일 Introduction to Explainable Boosting Machine을 주제로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심세진입니다. 현재 DMQA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석박 통합과정으로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Deep Learning for Multi-Channel Signal Analysis와 Semi-Supervised Regression입니다. 혹시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소개에 앞서 만약 부스팅 모델이나 XAI 관련 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취자분이 계신다면 관련하여 고은지 연구원 그리고 황석철 오해령 연구원의 세미나를 미리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신러닝은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머신러닝 모델들, 즉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순차적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하는 부스팅 모델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그림과 같이 또 다른 분류기를 계속 형성해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모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인공지능 예측 결과에 대한 근거를 필요로 하고 특히 의료와 금융 같은 분야는 성능보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의료 데이터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기반으로 질환을 진단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모델의 성능이 높은 경우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능과 설명 가능성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같이 해석이 쉬운 모델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 대회 등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어려운 모델 같은 앙상블, 부스팅,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높지만 모델 자체의 해석력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XAI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예측 모델과 해석 모델을 분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블랙박스인 예측 모델 F 그리고 해석 모델인 G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는 모델의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한 예측 성능과 설명 가능성을 모두 가지는 머신러닝 모델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Explainable Boosting Machine인 EBM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plainable Boosting Machine은 Interpret ML이라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머신러닝 해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를 내놨는데요. 이때 여기 안에 EBM이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EBM은 기존의 높은 성능인 부스팅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저희가 EBM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GAM, 즉 일반화 가법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GAM은 통계 모델링 기법 중 하나로 변수 간 가산성을 유지하면서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GAM 수식인데요. 일단 수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G는 링크 펑션으로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의미를 하고 여기서 F인 이 함수는 쉐입 펑션이라는 용어로 뭐 스플라인이나 트리 같은 그런 개개별의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AM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가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간 더해지기 때문에 개별로 모델을 통해서 각 변수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설명력이 매우 높지만 낮은 성능을 가지는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산성을 가지는 수식을 가지고 있고 GA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스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산성이 아니라 모델 안에서 변수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각 변수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왼쪽 하단에 예시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인 중간 그림 같은 경우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한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GAM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이제 선형회귀인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오른쪽 그림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GAM은 입력 변수 간, 즉 입력 변수 1 그리고 입력 변수 2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예측 결과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는 GA2M이 제한되었습니다. GA2M은 입력 변수 간 상호작용을 표현해주는 Pairwise Interaction 텀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GAM 수식에서 이 GA2M 수식을 보시면 그 맨 오른편에 새로운 Pairwise Interaction 텀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좀 더 설명력이 높은 그런 모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GA2M의 한계점은 입력 변수가 늘어나면 모델 개수의 증가에 따라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봤던 이 F 함수는 입력 변수별로 한 개씩 늘어나게 되고 또한 그 입력 변수 상호작용에 따른 이 상호작용별 F 함수도 결국 변수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속도가 개선된 EBM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BM의 수식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GA2M의 수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GA2M과의 차이점은 병렬 연산을 위해 잡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멀티코어 및 멀티머신 병렬화를 제공했고 결국 학습 속도가 이를 통해서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피처 펑션으로 고정을 하여서 사용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EBM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M의 학습 과정은 이제 1단계 부터 3단계까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1단계는 개별 입력 변수만을 고려한 학습입니다. 오른쪽에서 수식을 봤을 때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EBM은 잔차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첫 번째 입력 변수에 대해서 얕은 트리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즉, 이 트리 모델은 입력 변수 1만을 가지고 학습한 한 개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은 두 번째 입력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모델에서 나왔던 잔차를 반영을 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 두 번째 모델에서
나온 잔차를 세 번째 모델에 전달하게 되고 이 세 번째 모델은 입력 변수 3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입력 변수 제2번째만을 학습을 하는 모델이 또 생성이 되게 되고 이터레이션 1이 끝났을 때는 총 제2개의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터레이션 1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시작되게 되고 또 그럼 앞에와 동일하게 각 개별 모델들은 각 입력 변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제2개의 모델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이터레이션이 최종적으로 10,000번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력 변수 1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10,000개의 모델이 생성이 되고 입력 변수 2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 모델이 10,000개가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이 10,000번이 일어남에 따라서 너무 학습이 가적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자들은 되게 적은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적합되는 문제나 또 이런 입력 변수의 학습 순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에서 학습이 끝난 입력 변수별 10,000개의 이터레이션을 총합을 하여 한 개의 표로 변환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표로 변환을 해서 각 입력 변수들이 가지는 y에 대한 기여도를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각화를 위해 그래프로 그려놨지만 각 개별 변수별로 표가 한 개씩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는 이 10,000개의 트리들이 학습이 다 됐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로 한 개의 표가 발생이 됐고 추론 단계에서는 이 각 입력 변수별 표들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 트리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 학습이 완료되고 나서는 이 트리들은 전부 삭제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입력 변수 1번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를 확대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추론 시 활용을 하고 이제 기존 모델들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별 표로 어떻게 추론을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래프를 보면 입력 변수 1의 값이 변동함에 따라서 y의 출력 변수의 기여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즉 테스트 데이터에는 입력 변수 1, 2, 3, 4 이렇게 해당하는 값들이 있을 텐데 입력 변수 1번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 정도의 값을 x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y의 기여 점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y의 기여 점수를 찾고 또 입력 변수 2로 가서 그 입력 변수 2에서 해당하는 x값이 있다면 또 그 대응되는 y의 기여 점수를 찾아서 결국엔 이런 새로운 x 데이터의 입력이 생겼을 때 이 값들을 기여 점수들을 한 개씩 찾아서 새로운 y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반으로 종합된 학습된 기여 점수 표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2단계는 1단계와 거의 유사한데 입력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학습으로 수식에서는 맨 오른쪽에 해당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잔차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점은 아까는 입력 변수 하나만을 하나 모델에 학습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입력 변수를 쌍으로 한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또 10,000번의 이터레이션을 하면 이 두 개의 입력 변수 쌍을 기준으로 10,000개의 모델이 생성이 되고 또 3, 4를 기준으로 10,000개의 모델이 생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와 같이 이 만개 모델에 대해서 이 한 개의 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변소가 두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이런 히트맵과 같은 그래프로 각각 상호작용에 따라서 어떻게 y를 출력 변수를 예측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개에 대한 합산된 한 개의 표가 이렇게 각 상호작용 개수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또한 1단계와 동일하게 그 학습 과정에서만 개별 모델들이 필요하고 추론 단계에서는 개별 모델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개별 모델들을 삭제를 해주고 트리에 대해서 정리된 표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로는 이제 한 개의 표에 모든 값들을 저장하는 것인데 이 학습 단계 1단계에서 나왔던 각 개별 변수에 대한 표 그리고 학습 과정 2단계에서 나왔던 상호 변수들 두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나왔던 표들을 이렇게 나온 표들을 정리를 해서 한 개의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룩업 테이블이라는 용어는 저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은 이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나온 이 결과물들을 한 개의 표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출력 변수를 나중에 추론 과정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 더해준다는 의미로 이 룩업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 논문에서 EBM을 이제 패키지와 같이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코드를 같이 시연을 해봤는데요. 코드 시연을 하는 데이터로는 이제 간단하게 집값을 예측하는 회귀 테스트를 가지고 왔고요. 밑에가 이제 코드를 불러오고 그 모델을 구축해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코드인데 기존의 사이클런 같은 머신러닝 패키지랑 동일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핏으로 학습을 하고 이 프레딕트로 평가를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스퀘어 값을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81%로 어떻게 보면 준수한 그런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BM 모델은 그림과 같이 모델이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각 변수가 갖는 기여도를 시각화를 해주는데요. 보시면 지금 제일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변수를 순서로 상위 랭크를 하고 있고 중간에는 이 상호작용한 두 개의 변수가 입력됐을 때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개별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앞선 장표는 모델이 가지는 총 기여도 중에 개별 변수에 대해서 기여도 랭크를 보여줬다면 이번 장표는 이 미디엄 인컴 변수가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Y인 출력 변수의 기여도 점수 또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엄 인컴인 소득 변화가 점점 늘어날수록 Y의 출력 값이 기여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높은 소득을 가진다는 그런 일반화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장표는 그 interaction pairwise 텀이고 그 두 개의 입력 변수인 위도, 경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출력 변수의 기여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X축인 위도의 값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Y축인 경도의 값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그 출력 변수인 Z는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는지 시각화를 히트맵으로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위도가 낮고 경도가 낮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집값의 출력 변수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위도만 높고 경도는 낮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 정도, 그리고 경도가 높고 위도는 낮은 경우에도 또 중간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학습 뒤에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변수별 기여도를 시각화한 장표인데요. 실제로는 4.47이라는 y값을 가진 테스트 샘플이 이 EBM을 통해서 4.4라는 예측값을 예측하게 되었고, 이 4.4에 대한 그 기여도를 이제 시각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식에 보면 이제 절편이 인터셉트에 대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개별 입력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핑크 색깔로 기여도를 가지고 있고, 이 노랑 색깔인 상호적용 변수들은 이렇게 상호적용 변수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후에 현업에서 왜 모델이 이러한 예측을 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이렇게 시각화로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대리로 간접으로 추론을 한 것이 아니라 모델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학습된 그 표를 기반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기존 머신러닝의 문제는 높은 성능을 내는 머신러닝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XAI 기법으로 라임이나 샵 같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예측 모델과 해석 모델을 분리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추론에 그치는 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EBM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스팅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모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 가능한 모델입니다. EBM은 가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별 변수 및 변수 간 상호작용 기여도를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파이썬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예측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모델 의사결정이 과정이 중요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해당 세미나를 위해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